자, 오늘은 IT와 B2B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데요. 역시나 이 IT 영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오늘은 B2B 세계, 특히 B2B의 마케팅 세일즈 영역에 좀 포커스를 두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IT B2B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정보기술 제품이나 뭐 서비스 같은 것들을 다른 기업에게 판매하는, 그러니까 B2C 같으면은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사는 거라면 B2B는 기업들이 사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규모가 좀 크고 개인이 소비할 때에 비해서는 기업 나름의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대 중반에 창업을 했었어요. 당시에 이제 헬프맨이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IT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 요즘 뭐 많이 하고 있는 자연어 처리 이런 쪽에 맞춰서 제품 개발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제가 이제 SK 계열사에 있는 SK 네트워크스라는 한 대기업과 프로젝트를 하게 됐습니다. 한 프로젝트를 한 1년 반 정도 진행을 했는 것 같은데요. SK 네트워크스가 어떤 회사였냐면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 핸드폰 같은 것들을 대리점에 파는, 그러니까 나름은 B2B죠. 그래서 전국에 당시에 SK텔레콤이 워낙 인기가 많았던 뭐 업계 1위였기 때문에 관련된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큰 대리점, 연매출 몇백억씩 하는 대리점들을 관리하는 솔루션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리점들에게 좀 지원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회사에게 의뢰를 해서 제가 이제 계약하고 협의하고 개발한 적이 있는데요. 1년 반 넘게 걸렸던 것 같은데, 실제 개발은 뭐 반년도 안 걸렸어요. 오히려 1년 넘는 시간 동안 제가 한 일은 뭐냐면 계속 회의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말 기억이 남는, 또 그때 그 일을 맡았던 분이 나중에 독립하셨는데 지금도 서로 지인으로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소기업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가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신규 사업 팀장이어서 세일즈 영업 파트를 맡고 있지는 않았는데, 영업 파트 과장님께서 또 계약을 하나 따내신 거죠. 개발팀장님과 함께 계약을 따냈는데, 한 달 만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당시에 계약서에 그 마감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프로젝트였는데, 개발에 좀 문제가 생겨서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하게 됐고, 위약금을 3배 정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불가피하게 또 제가 나서서 해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또 기억나는 독특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죠. 이렇듯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어떤 마케팅하고요, B2B 마케팅은 좀 차이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을 상대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죠. 제가 그 카메라라든가 촬영에 관심이 좀 많아서 시간이 나면 카메라를 계속 봅니다. 뭐 여러분도 많이 쓰시겠지만 당근마켓 같은 것도 보면서 좀 좋은 카메라가 저렴하게 나온 게 없나, 뭐 거기에는 카메라뿐만 아니라 렌즈라든가 마이크라든가 저장장치라든가 굉장히 많죠. 근데 뭐 오늘 밤에 제가 사고 싶으면 바로 결제해서 살 수 있지만 기업은 그렇게 사면 안 돼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어느 정도의 명확한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구매가 이루어지더라도 나중에 번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그것이 잘못되어서 뭐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세스에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논리적이고 분석적 접근을 좀 해줘야만 하고, 또 기업 담당자들은 개인처럼 뭐 기분이 좋아서 구매하고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업들 나름대로도 필요한 제품이 있다면 굉장히 폭넓게 자기들이 알아보고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그 구매하는 프로세스 상에서 논리, 데이터에 대한 굉장히 세심한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로젝트 하나가 성사되기 위해서 1년 이상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요. 뭐 2년, 3년 이렇게 장기간의 계약, 특히 뭐 국가 간의, 특히 글로벌 기업들 간의 계약 같은 경우는 뭐 3년, 5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는 경우도 꽤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을 많이 하는데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2, 3년, 많게는 7, 8년, 10년 이상의 장기적 관계 안에서 움직이고, 특히 이제 군사무기 같은 경우에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제품 하나 좋다고 해서 금방 팔리는 게 아니라는 점도 이쪽 분야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당연히 관련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단순하게 제품에 대한 기능만 알아서 되는 건 아니고 그 제품의 사용적인 어떤 용도라든가 특히 구매하는 기업에 맞춰진 어떤 용도 같은 것들을 잘 세심하게 고려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품이 맞춤형이거나 변형되어서 제공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냥 완제품 상태에서 어제랑 오늘 같은 제품, 여기랑 저기랑 같은 제품을 파는 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관련된 굉장히 폭넓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이 IT 분야의 B2B 마케팅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B2C와 좀 비교를 한다면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긴 구매 주기를 갖고 있고 굉장히 관계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면 B2C는 생각보다 감성적이죠. 마음이 든다면 구매하고 싶다면 좀 무리해서라도 살 수 있는 게 또 B2C 시장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광고라든가 포장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의외로 B2B는 영향을 안 준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으로 구매가 이루어지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 바로 B2B 마케팅 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IT 분야의 B2B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기술이 굉장히 복잡하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구매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마 따지는 항목이 10개 이렇게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구매를 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1000대쯤 보고한다 그러면 그 스마트폰 한 대를 구매해서 직원들이 써야 되는 용도, 그다음에 앱의 활용도, 그다음에 그 제품의 가격부터 시작해서 고려사항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우리 회사에 적용했을 때 한번 산 다음에 또 환불하기 또 쉽지 않습니다. B2B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고장이 없는데 내가 니즈를 잘못 파악해서 환불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많이 고려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그 상대방의 마케터라든가 세일즈맨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폭넓은 지식들을 갖고 얘기해주지 않으면 좀 저희가 구매할 때 힘들어하는 면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B2B 마케팅의 주요 활동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고객 발굴부터 해야겠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B2B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사례 중에 하나가 3M의 포스트잇 같은 제품이 있다고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는 그 붙였을 때 떨어지지 않는 접착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그걸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실패한 그 접착제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포스트잇이라는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원래 용도를 개발할 때는 아마 포스트잇을 쓰는 사람들이 용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즉 원래는 그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잠재 고객이 있었을 텐데 그 고객들에게 실제로 그 제품을 제대로 팔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고객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점에서 예를 들면 요즘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분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중국의 고가의 제품들을 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그 2010년대 후반부터 대중무역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국에 많은 거래를 하고 있던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를 대체하는 시장을 좀 찾아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이제 고객을 찾아야 되니까 기존 고객과 같은 기업을 찾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국가 간의 거래는 그게 또 쉽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고객 발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또 글로벌 시장이 되면 해외로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해외에 있는 잠재 고객을 찾아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객 발굴하고 그것들을 키워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이제 발굴을 했다면 우리 제품에 대한 전달을 해야겠죠. 지금이야 개인 고객 같은 경우에 메일을 보낸다거나 문자를 보낼 수도 있지만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그 서류 같은 걸 보내줘야 돼요. 사례도 보여줘야 되고 다양한 기사거리도 보여줘야 되고 경쟁기업과의 분석 도표도 보내줘야 되고 생각보다 그 보내지는 정보가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컨텐츠를 담아내서 전달해야 되고 또 서류나 이런 메일로도 안 되면 부르거나 만나서 이제 브리핑 해줘야 되죠. 특히 의사분들 대상으로 하는 제약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학회라든가 그 제품 설명 같은 것들이 기업 의사분들의 어떤 컨퍼런스나 이런 데 많이 협찬을 해서 많이 제공을 합니다. 혹자는 그런 걸 가지고 제약회사들의 좀 불법적인 마케팅처럼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실 건 아니고요. 의사분들이 모여있는 공간에 부스를 만들고 협회 정식으로 돈을 내고 거기 부스를 만들고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의사분들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의사분들을 만나는 게 쉽지 않고 의사분들을 동시에 만나는 게 모인다는 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병원마다 다 진료 시간도 틀리고 그다음에 의사분들마다 관심도가 틀리니까 한 곳에 모이는데 그분들이 나가는 게 좋기 때문에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컨퍼런스 같은 경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특히 B2B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기업 간의 어떤 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해서 공개를 못하는 경우가 또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럴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서로 이제 정보 보호에 대한 사인을 하고 그다음에 외부로 나가지 않는 환경에서 설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세미나나 웨비나 컨퍼런스를 굉장히 온오프라인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도 B2B 마케팅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마케팅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하고 있는
뭐 검색 엔진, 검색 키워드 최적화라든가 소셜미디어 마케팅이라든가 데이터 분석 같은 것들은 당연히 하게 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웨비나나 컨퍼런스, 그 다음에 전문적인 그 리포트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도 꽤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끔씩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레터를 보시거나 SNS 활동을 하다 보면 특히 여러분 전공과 관련돼서 뭐 제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다 보면 아마 요즘은 SNS에서 여러분이 그 클릭하거나 여러분이 찾는 키워드들을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그 키워드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거기에 관련된 광고가 뜨게 되죠. 그 광고들이 보면은 무슨 백서를 신청하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리포트인데 별도로 이메일 넣고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데이터가 제공이 되는 그런 것들도 이제 그런 SNS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B2C 마케팅에서 하고 있는 기법을 좀 더 폭넓게 깊게 활용하는 게 B2B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B2B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있냐? B2B 같은 경우에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팔았던 물건을 SK하이닉스에서 똑같이 팔 수 있냐? 그게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뭐 인력 같은 경우만 봐도 최근에는 과장급을 넘어서면 부장쯤 넘어가면 실제로 A라는 기업에서의 부장님의 업무가 B 기업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다고 그래요. 그만큼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튜닝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섬세하게 차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B2B 마케팅을 하려고 한다면 특정 기업이나 의사결정자를 타겟팅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마케팅하는 것들을 꽤 많이 쓰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아무래도 기업도 구매자들도 내가 사고 싶다는 의지를 잘 안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데이터로 확보를 해서 마케팅하는 과정에서 최저시켜서 전달하는 것도 최근의 마케팅 트렌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봤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례입니다. 삼성 SDS라는 기업에서 한 팀장님이 무려 3년간 공을 들여서 1천억짜리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니까 지금으로 하면 한 5천억 정도 되는 프로젝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그 팀장님께서 3년 정도 이게 은행권 프로젝트였는데 수주를 하시고 인센티브를 1% 받으셔서 그래서 바로 그냥 그 회사 그만두시고 독립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삼성 계열사인 분들과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무후무한 그런 어떤 B2B 마케터들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뭐 이런 사례도 이 B2B 마케팅이 장기적으로 공들여야 될 이유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정시 출근, 정시 퇴근도 별로 없고요. 주말이 되면 갑자기 부르면 가야 되고, 뭐 금요일 저녁에 일 던지면 주말에 또 휴일날 야근을 해서 월요일날 뭐 리포트 보내주고 이런 작업들을 3년을 하신 거예요. 그 3년을 공들인 결과 1천억짜리 프로젝트를 따내시게 되고 회사에서 큰 이익을 주겠지만 본인도 인센티브로 1%를 받아가셔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낸 지금으로 따지면 50억 뭐 심지어는 100억 정도 되는 인센티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들을 만들어냈던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B2B 마케터가 쉽게 된다는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정말 그 한방, 정말 직장인으로서 한방을 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 B2B 마케팅 세계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